직권의 변화 역량 파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하와이 kilauea 화산 멸점에서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판 구조론이 뭔가? 지진과 화산은 이렇게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판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다양한 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판의 경계와 실제로 이렇게 옮겼을 때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판의 구조를 봤을 때 판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판이라고 했는 거는 암석권과 연역권을 봐야 됩니다. 암석권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딱딱해 보이죠. 이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판이라고 하고요.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약권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판이라고 생각하는 딱딱한 우리 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다. 판이라는 건 딱딱한 부분을 의미하고 이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분을 의미하고요. 연역권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멘틀 유동성이 있는 멘틀 부분이 연역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2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이라는 것도 종류가 몇 개? 2가지가 있겠죠. 대륙판,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륙판은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분을 의미하겠죠. 해양판은 해양판과 상부 멘틀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즉 밀도가 더 누가 컸냐면 해양 지각이 컸어요. 마찬가지로 해양판 밀도가 더 크고요. 두께도 대륙 지각이 더 두꺼웠기 때문에 대륙판이 더 두께가 두껍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판의 경계 유형. 판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판이 멀어지고, 판이 가까워지고, 판이 어긋나는 3가지 경계. 멀어지는 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이 발산한다 해서 발산형 경계, 판이 가까워진 수렴한다 해서 수렴한 경계, 판이 어긋나는 건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계.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멘틀 대류 상승 부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류가 항상 같은 판에서 올라와야 되겠죠. 판이 벌어진 틈새로 마그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상승하면서 새로운 지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오는 게 우리 뭐처럼 보여요? 맞아요. 화산처럼 보여요. 그래서 화산이 활발하고 이런 멀어지는 작용 자체가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겠죠.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판 경계 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할 때 이 발산경계는 같은 종류의 판의 경계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 또 대륙판과 대륙판에서 일어나겠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올 때 우리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온 것처럼 얘도 올라와서 굳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V자 모양 여기를 V자 열곡이라고 합니다. 또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땅에 갈라진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마그마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열곡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서양강 중앙해령강은 해령판과 해양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로 보시면 되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 이렇게 아주 깊은 꼴사이 같은 열곡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여기서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자, 멘틀 대류는 어떤 부분? 얘는 상승부고요. 판의 운동은 멀어지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지역이고 화산과 지진이 있고요. 주로 판 경계 위에서
해양파는 해령, 대륙파는 17대. 해령과 V자 17개 이렇게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렴형은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인데요. 얘도 밀도가 같을 경우, 밀도가 다를 경우를 봅시다. 실제로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둘 다의 판의 밀도가 달라지고요. 대륙판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섭입하면 섭입형 경계, 밀도와 같은 경계는 충돌형 수렴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볼 때 섭입형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밀도가 낮은 판 아래로 밀도가 큰 판이 들어가면서 손을 하는 경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활발해요. 어떻게 활발? 부딪히는 부분이 활발해요. 그래서 이 섭입될 부분이 활발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밀도가 항상 작은 판, 낮은 판 위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보시면 낮은 판 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얕은 지진, 얕은 곳에서 나타나는 얕은 지진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깊은 곳에 있다는 건 신발 지진, 그럼 중간 부분에 있으면 이를 우리가 중발 지진, 세 가지의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어디에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밀도가 낮은 판 위에 이렇게 화산 활동이 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두 가지의 경로, 해양판과 대륙판과 대륙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양판과 해양판 같은 건 위로 올라가는데 다 바닷물로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이 만들어지겠고요.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대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이라고 만들어질 거예요. 섬이 만들어진 호상열도고요. 산이 만들어지는 속국산맥인데 실제로는 대륙판과 해양판의 주변에 물이 있는 대륙판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는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호상열도도 같이 나타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나타나는 우리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여기가 해양판과 대륙판 예시고요.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 예시는 유라시아와 태평양판, 여기 보시면 참고로 태평양과 필리핀판으로 인해서 호상열도가 나타나 있고 깊은 자국인 해구가 나타나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맨델 대륙의 얘는 화강부 판의 운동은 가까워지고요. 밀도가 높은 판이 낮은 판 아래로 가면서 소멸된다는 거. 지각 변동은 화산, 지진 둘 다 있고 밀도가 낮은 판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섭입대, 낮은 깊은 곳에 나타나는 거. 둘 다 해구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화산이 섬이 되면 호상열도고요. 화산이 산맥이 되면 습곡산맥이 나타난다는 거야. 충돌형 수렴 경계는 두 가지가 이렇게 충돌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림 보면 이렇게 멱살 잡고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습곡산맥만 나타나요. 그럼 얘는 화산이 나타날 수 있냐 없냐? 화산이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이 없고요. 지진만 활발한다는 거. 이 예시가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죠.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얘는 맨델 대륙의 하강부 판의 운동은 가까워지고 얘는 화산이 없고 지진만 있다는 거. 생성된 지역은 습곡산맥, 얘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면 됩니다. 고정형 경계는 이렇게 발산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고정형 경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둘이 어긋나서 변환단층이다. 맨델 대륙도 없고요. 서로 맨델 대륙도 없고 판이 어긋나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생성과 소멸 둘 다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없고 지진이 활발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정형 경계는 해령과 해령 사이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맨델 대륙에는 없고요. 판의 운동은 어긋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각 변동은 화산은 없고 지진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줘야 되는 거.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생한다. 변환 단층은 다른 말은 주형 이동 단층이라는 것도 기억해줄 수 있겠죠. 변환 단층은 우리 터키 지진 요거 변환 단층이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배웠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지진과 화산 활동에 따른 피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고 도로도 건물도 붕괴, 교통 마비도 될 수 있다는 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으로 지형 변화를 관측하거나 지진계를 설치하거나 내진 설계를 하거나 제방을 쌓거나 안전교육이 시행된다는 거. 이 점은 온천 활용을 할 수 있고 지열 발전으로 건설을 할 수 있고 화산재를 비옥한 토양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이 말을 되게 빠르게 했지만 그만큼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해를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니까 요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자세하게 들은 학생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